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6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에게 완전 봉쇄 당했습니다. 192석 갖고도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건데요. 지금 좌파들은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야당 단독 처리 때문에 이런 악법들, 국민 여론이 좋을 리가 없죠. 결국에는 민주당 망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백기투항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경제 상황, 대결 정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고 꼬랑지를 내린 건데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런데 참 총선 이기고 나서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 난리를 쳐놓고 대통령 없는 사람 취급하던 이재명이가 또 대통령에게 징징대는 모습,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민주당에서조차 이재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아주 민주당 세력을 박살을 내야 될 텐데, 여기에 또 특이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김종인 표 호남 동행, 그러니까 김종인이 하던 호남 동행 정책을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 뒤에는 진중권, 김경률이 있고, 김경률, 진중권 뒤에는 김종인이 있죠. 참 도돌이표도 이런 도돌이표가 없습니다. 한켠에서는 여연 원장 관련해서 한동훈이 고심이 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교체냐 유임이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홍영림도 한동훈 꼬붕이고요. 또 홍영림이 아니라 바꾼다고 하더라도 배현진이나 기타 등등 친한 개를 꽂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개긴독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저 난리를 치는 이유, 이제 남은 자리가 여연 원장밖에 없어서죠. 자, 그러면 여연 원장 누가 꽂든 간에 친한 개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지들끼리 치고박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딱 나왔어요. 192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찬이가 이런 걱정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질타가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하고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22대 국회에선 달라지겠다라고 초장부터 풀악셀을 밟았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고작 2달 만에 벌써 또다시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도 180석을 줬는데도 뭘 했냐라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셨는데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해찬, 지난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죠. 이 발언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대여 초강경 모드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은 당선자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워크숍의 슬로건을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상임위, 수요일, 목요일에 상임위 소위,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공수표까지 날렸죠. 그리고 중점 추진 법안,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 57개나 됐습니다. 거기에는 25만 원 돈뿌리기법, 13조 낭비법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45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은 자당 의원들도 동의하던 안 하던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지난달 곽상원 의원은 당론으로 정해진 박상용 검사 탄핵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가 원내 부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듯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본회의까지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강행 처리, 단독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국회 밖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형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최상병 특검, 한동훈이 그 제3자 특검안 얘기하면서 이탈표 운운했습니다마는 결국 7월 25일 본회의에서도 재표결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됐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떠났지만은 휴가랑 상관없이 민생회복 지원금법 25만원법과 방송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도 의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그 노란 봉투법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안 돼서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정치적 부담이 올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당하게 맞섭니다. 도리어 여권에서는 미국 대통령들의 거부권 사례와 비교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 635회, 그로버 클리벌랜드 대통령 414회, 최근에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2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조 바이든 대통령, 현역이죠, 1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원로 정치인 민주당이 윤석열을 간과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계산하거나 여론 눈치를 보지 않는다. 마치 잃을 게 없는 사람 같아서 민주당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결국 민주당이 지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 민주당에서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법을 통과시키면 뭐하냐.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거품이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악법을 밀어붙였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역풍만 분다는 거죠. 이런 불만은 민심에서도 서서히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 지금 그 갤럽 기준으로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국회 일정은 모두 보이콧한 채 허구한 날 필리버스터만 했던 국민의힘 같은 기간 지지율은 총선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서 상임위별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청문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 청문회도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껏 채택한 핵심 증인들이 죄다 불출석하는 탓에 새로 나온 팩트도 없고 여야 의원들끼리 밤늦게까지 싸우다가 지금 그냥 흐지부지 된다라는 거죠. 기억에 남는 거는 정청래의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청래가 퇴거 명령한 것, 그리고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막말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방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유례없는 3일 인사청문회를 벌였지만은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일 기어이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진 임명안과 KBS 이사진 추천안을 의결했습니다. 스코어로 본다면 민주당이 또 진 거라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를 만든 건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180석일 때도 한 게 없더니 192석을 얻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다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여당은 또 다른 문제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한 거대 원내 일당 야당에게 그만큼 책임지고 입법부를 이끌어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노답식으로 끌어갔다가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이 다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죠. 결국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완전히 민주당 그야말로 망하기 직전인데요. 그냥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죠. 이러자 이재명 또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경제 상황, 대결 정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재명은 전에도 잠깐 뵙긴 했지만 절박한 과제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입장에선 큰 소리 땅땅 치고 점령군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엄청난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자, 이재명이 백기 든다고 해가지고 저게 진짜 백기가 아니죠. 제발 만나주세요. 논의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또 뒤통수 치는 게 이재명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자, 이재명 지금처럼 아주 그냥 극한으로 밀어붙인 다음에요. 민주당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고요. 또 무엇보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원칙 그리고 보수의 가치에 따라서 민주당의 저 악법들, 위헌 법률들 끝까지 거부권으로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동훈이는요, 또 그냥 김종인이 깔아놓은 길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이긴답니까? 자, 호남동행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바로 김종인이 그동안 해왔던 비대위원장 하면서 해왔던 정책을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얘기도 당연히 아니죠. 자,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의 취약지로 꼽히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데요. 그래서 호남 동행 재추진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겁니다. 호남 동행은 김종인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벌인 서진 정책의 일환이라는데요. 현역 의원이 호남 지자체에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 예산 확보, 지역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지역구 의원인 것처럼 호남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동행에도 나설 예정이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호남 동행 재추진을 하기로 하면서 호남 민심 공략을 위한 한동훈의 서진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자, 핵심 관계자라는 거는 의원이 일단 아니죠. 그 다음에 최고위는 아니죠. 그럼 이제 누구겠습니까? 김종혁은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 관계자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략에 관한 거잖아요. 전략기획부총장 신지호일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22대 현역 의원별로 매칭할 지자체를 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지 말고 지난 국회 때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당이 나서서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호남의 대변인이 되어서 지자체라고 얘기하니까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구 1대1 매칭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매칭이 돼서 사실상 대변을 해주겠다.
내가 지역구 의원이 돼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남이 버텨줘서 총선에서 108석을 한 건데 지금 또 예산은 호남에게 갖다 바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호남 입장에서는 굳이 국민의힘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계속 지면 질수록 호남에 잘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 그걸 활용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현수막 다는 거 할 때 예산 땄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호남 예산을 열심히 따줬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걸 국민의힘이 따줬다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야,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사례를 쭉 보잖아요. 호남에서 돌풍이 불 때 호남에 잘해준다고 돌풍이 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내부에 지금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왜냐? 주요 당직자 지금 다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뭐 부총장은 재선 이상들 입장에서는 별로 고마운 자리가 아니죠. 부총장 재선이 부총장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초선이거나 초선 중에서도 비례대표나 하거나 원외 인사가 하는 게 부총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내 인사들이 할 만한 누가 해도 고마워할 만한 자리는 여의도 연구원장 하나밖에 안 남았죠. 사실상 유임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완전히 진짜 친한 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냥 꼬붕들 김종혁, 곽규택, 한지아, 신지호, 정성국 싹 다 임명해 버렸죠. 자, 그런데 여연 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홍영림에 대한 재신임 여부가 새로운 화두라는데요. 이거는 친한 반한, 뭐 친한 친윤 이 문제가 전혀 아니죠. 지들끼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배현진은 원래 사무총장 하려고 한동훈을 지지를 했는데 그런데 홍영림을 유임한다? 그러면 배현진은 그냥 토사구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현진뿐만 아니라 다른 원내외 인사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한 자리니까 저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여연은 예산이 1년에 90억인데 한동훈이는 또 예산을 늘린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으니 사무총장에 준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뭐 확대 개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도권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연은 총선 당시 여론조사 등 정보 등에 대해 후보들에게 제때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또한 편차가 컸다. 한동훈은 여론조사 결과 맞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자, 총선 당시 현장에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절실했지만 여연이 제출한 정책 파트가 부실해 당황했다. 뭐 공약을 하나도 만들지를 않았으니까요. 다른 국민의힘 인사도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여연의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했는데 한동훈의 동선을 보면 격전지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지역을 돌면서 당력을 집중하지 못했다. 낙선자들은 개별로 선거를 치렀다고 아쉬워한다. 여연이 과연 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나. 한동훈의 동선도 홍영림이가 정해줬다라는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연 내에서도 파열음이 들립니다. 여연 노동조합은 홍영림과의 교류가 전무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성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4월 26일 여연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원장은 1월 초 취임 후 직원 상견례를 제외하고 그간 단 한 차례도 직원 전체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직원 해봤자 연구 인력 4명에 행정 인력 5명밖에 안 됐어요. 홍영림은 총선 이후 단 한 차례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원장이 업무 지시도 안 했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본인의 생존에만 몰두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관계자 여연이 당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여연을 어떤 식으로 개혁할 것이냐 문제는 당대표의 판단이다. 한동훈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한동훈이 망쳐놓은 여의도 연구원을 한동훈이 개혁한다니 참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니들끼리 다 해보십시오. 지금 와가지고요. 여연 한동훈이 개혁을 해냈다? 그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당이 무너지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쓴소리를 해서 정상화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한동훈이와 그 한동훈이 주변에 있는 김종혁, 한지아 뭐 이런 사람들이 쓴소리한다고 변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참 결국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되는, 혹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보수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을 지키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및 인사권 행사로 이진숙 위원장 뭐 이런 그 진짜 엄청난 성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 정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동훈의 뭐 알맹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호남 동행하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이미 이재명은 백기투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건강검진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여러 차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다시 보기도 또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끝까지 한동훈 끌어내리는데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